네, 지난달 글로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증시에 반도체 붐이 불었었습니다. ARM을 시작으로 엔비디아, 델 등이 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도 이끌어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44%, SK하이닉스는 15%나 상승하는 등 랠리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도체 랠리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는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지, 그리고 증권가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주가의 향방을 가린 원인은 바로 HBM, 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였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을 극대화한 제품인데요. 수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 등의 필수로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최근 AI 열풍으로 이 HBM의 수요가 막 급증하면서 시장이 또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죠. 시장 조사업체 율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HBM 시장 규모는 54억 달러, 약 7조 원으로 추산이 됐는데 올해 규모는 1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배 넘게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HBM이 반도체 훈풍의 핵심이었고 우리나라의 HBM 시장 1위는 삼성전자가 아닌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엇갈리게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밀린 이유는 증권가들은 31년간 이어졌던 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장기 집권에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집중을 했었고 또 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시스템 반도체 생산 주권만 좀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 구조가 이번 랠리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한 건데요. 막대한 설비 투자를 통해서 생산 규모를 확보하고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야 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는 산업 특성상 가격 급등락이 심하고 또 설계만 하는 기업들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도 기대할 수가 없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AI에 특화된 HBM이 등장을 했는데 일찌감치 개발에 나섰던 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던 겁니다. 자, 요즘 SK하이닉스는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죠.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 HBM을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가 SK하이닉스인데요. 앞서 2011년 최태원 SK 회장은 당시 반도체 시장이 불황기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반도체를 인수하고 또 아낌없는 투자까지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SK하이닉스는 무려 2013년에 1세대 HBM 개발에 성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 4세대에 이어서 작년에는 12단 HBM3까지 모두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난해 SK하이닉스의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은 55%, 그러니까 절반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삼성전자가 40%, 그리고 마이크론이 3% 정도입니다. 이 반도체는 산업의 구조상 먼저 출발하면 시장을 주도하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특히 HBM은 진입 장벽이 또 높고요. 이 생산 과정에서 계속 문제점을 보완하기 때문에 그동안 SK하이닉스가 꾸준히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계속 추격만 할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이 점유율이 미미하던 만년 3위 마이크론이 현재 시장의 주류인 4세대 HBM을 아예 건너뛰고 5세대로 직행해서 업계에 충격을 안겼는데요. 때문에 HBM3 2개발은 SK하이닉스가 더 빨랐지만 양산은 마이크론이 더 앞섰습니다. 삼성과 SK의 HBM3보다 전력 소비가 30% 적다고 밝히면서 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엔비디아의 성능 테스트까지 통과해 올 2분기 나오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납품한다라는 소식을 알려왔죠. 자, 대응이 조금 늦었었던 삼성전자도 이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반도체 부문 에이스 직원 100여 명을 뽑아서 HBM 원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주도주 탈환에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꺼내든 카드는 12단 HBM입니다. 지난 2월 27일 최초로 12단 HBM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아직 8단 제품의 양산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라서 12단의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자, 미래에셋증권이 발행한 3월 투자 전략 HBM 수혜 찾기라는 리포트를 보시자면 3월 초반 반도체 업종의 모멘텀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간 동력을 제공했던 실적 이벤트가 마무리되어 가는 등 이 중반에는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일 예정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전후로 이 주가 방향성이 나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선 호주로는 삼성전자를 꼽았네요. 대중의 우려가 좀 많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미 HBM 및 파운드리 방향성이 확립되어 가고 있고 이 무관심을 지속하기에는 아쉬운 주가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은 HBM 이슈와 종목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혈투를 벌이고 있는 반도체 업종은 2024년 슈퍼사이클을 맞게 될지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